필라델피아 플레이어스가 존 토토렐라 감독을 해임을 했네요. 사실은 조금 뭐 올 시즌 끝까지 가도 그렇게 별로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그냥 해임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뭐 긴급 이 뉴스 뭐 이래 가지고 떠가지고 어저께 좀 뭔 뉴스가 지금 이 시점에 뭐가 뭔 대단한 뉴스가 나올 거나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감독 해임 소식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만은, 그죠? 존 토토렐라 감독을 곧바로 이제 오늘 바로 이제 감독직에서 해임을 하고, 어소시에이트 코치, 그죠? 이제 이 어시스턴트 코치랑 어소시에이트 코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당연히 명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소시에이트 코치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거의 이제 감독 헤드 코치랑 이제 거의 동등한 그런 느낌으로도 바라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또 완전히 동등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팀 내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큰 어시스턴트 코치보다 조금 더 큰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래드 쇼 씨가 결국은 이제 임시 감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뭐 이거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뉴스가 이제 요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고요. 결국 이제 이 토트렐라 감독 해임, 그리고 이제 브래드 쇼 씨가 임시 감독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펼쳤죠. 뭐 올해는 진짜 미치코프도 잘 꺼내 왔었고,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진짜 먼 곳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거의 이제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 이제 진짜 이제 팀의 슈퍼스타 선수도 이제 합류를 하는 그런 그림에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부푼 시즌이었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근데 이제 뚜껑을 따봤을 때는 뭐 성적이 올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안 좋은 수준도 아니죠. 28승 36패 9연장패, 승점 획득률 44.5%고,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8위, 그리고 이제 동부 15위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상하게 몬트리올 이기던데. 근데 이제 뭐 버펄로랑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졌으면은 버펄로한테 이제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최하위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한 시즌을 올해도 보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최근 10경기 전적이 이게 1승 8패 1연장패, 이게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저께 뽑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조금 바뀌었겠죠.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오늘 경기에 반영이 안 된 수준에서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1승 8패 1연장패 그대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뭐 2승 7패 1연장패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어쨌든 최근 10전 기준으로도 아주 안 좋은 경기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토전 경질 직전 경기가 결국 이제 토론토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조적인 인터뷰를 했었는데, 패배 원인이 뭐 자기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루징 시즌 후반에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팀을 이제 진짜 좀 좋은 방향으로 코치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이런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징 시즌 후반에도 이제 감독 코치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선수진을 이렇게 북돋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선수진을 조금 더 이제 이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감독이 결국은 좀 계속 연구를 해서 자기 발전을 해서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루징 시즌 후반에 뭔가 이제 이런 발전이 뭔가 이제 이렇게 정말 패배로서 정말 다들 좀 뭐냐 다들 어떻게 보면은 좀 우중충해지잖아요. 기분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감독 코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코치를 하는지를 이런 연구를 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타개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감독이라고 하면 이럴 때도 선수를 어떻게 북돋아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자조적인 인터뷰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 책임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요 인터뷰를 끝으로 토토렐라 감독은 필라델피아 감독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새 시즌 기회가 있었죠, 그죠?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도 순위 자체는 낮았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 거의 플레이오프를 진짜 마지막 경기까지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막판에 그냥 쫙 고꾸라지면서 결국은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지금 토토렐라 감독 3시즌 거의 한 3시즌 동안에
크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은 이제 좀 이 기준보다는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플레이오프를 못 갔고, 그리고 이제 뭐 부임 첫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임 첫 시즌보다도 패배 수 뭐지 지금 이제 승률, 승점 획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순위라든가 이게 더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새 시즌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성적으로 보답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스탯 같은 느낌으로 살펴보셔도 별반 좋을 게 없고요. 그죠? 지금 이제 뭐 평균 득점도 2.68, 2.82, 2.70이면 이거는 뭐 리그에서도 크게 경쟁이 없는 수준이고,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도 3.37, 3.15, 3.44 그죠? 경쟁력이 없죠.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5%를 제대로 못 벗어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데다가 페널티 킬링 지난 시즌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 22, 23 시즌이랑 회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1차적으로 바라봐도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팀의 그런 이제 이런 그 퍽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좀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이거 SAT랑 USAT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SAT랑 USAT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전체 슈팅 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퍼센티지로 나타낸 거는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이 시도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이 숫자가 좁게 찍힐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시도한 숫자가 상대방이 시도한 숫자보다 적으면 당연히 이 퍼센티지가 낮게 나오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지금 SAT랑 USAT 같은 경우에도 썩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이제 퍽 점유적인 부분에서 SAT랑 USAT는 이런 퍽 점유 같은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떨어졌죠. 지금. 그죠? 1년 차 비교해서 떨어졌고 작년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진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만큼 수세에 몰리는 경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바라보셔도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상대방이 슛을 많이 허용을 하고 두드려 맞았다라는 거라고 바라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보통 이제 50%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죠? 우리가 더 많이 하면은 지금 이제 필리 2년 차처럼 51.6, 54.1 이렇게 찍히는 거고, 많이 두들겨 맞으면 이제 50%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결정력이에요, 사실상. 물론 이제 뒤에 이제 골텐딩도 이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더럽게 골을 못 넣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천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시도 2,416개 시도해가지고 220골을 만들었고 슈팅 성공률 9.1%였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시도가 굉장히 많았죠. 유효 슈팅입니다. 이거는 2,708개, 상위 10%, 아주 좋았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뭐 231골밖에 내지 못하면서 슈팅 성공률 8.5%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효 슈팅이 딱 2,000개 때렸는데 203골을 넣어가지고 뭐 슈팅 성공률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23,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효 슈팅 옆에다가 10%라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저거 표기가 안 된 나머지 8칸에는 표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저거 다 50% 미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50% 미만에 해당하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팀 슈팅 성공률, 팀 득점, 그리고 팀 전체 슈팅 시도까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결정력 올해도 유지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유효 슈팅 많이 때렸는데 골이 안 들어갔죠. 그죠? 근데 올해는 유효 슈팅도 많이 못 때리는데 골도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오니까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경기당 평균 실점 아까 보셨죠. 그죠? 3.4 막 그랬잖아요.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토토렐라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은 경기 내에서도 굉장히 규율을 강조하는 감독입니다. 물론 이제 규율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고, 뭐 영미권에서는 디서플레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디서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페널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페널티를 쓸데없는 페널티를 범하지 않는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사실 디서플레인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원래 더 큰 의미죠. 경기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이 뜬금없이 막 노룩 패스 질렀는데 그게 그냥 이제 택도 없이 날아간다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경기 내에서의 그런 이제 좀 규율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토렐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정해 놓은 그런 그림에서의 규율. 뭐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라크로스 무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도 막 미치코프가 라크로스 무브를 올해도 몇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구냐 토토렐라 감독이 저게 좋게 라크로스 무브가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식으로 올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경기 내에서의 그런 규율을 좀 어기는 그런 친구들은 출장 시간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스크래치를 당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뭐 사실 이게 올드 스쿨 감독들이 좀 다 이런 성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토토레가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 소속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디부아랑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디부아가 이제 나갈래요 이런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근데 그 이전에 어쨌든 골텐딩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팀 세이브 성공률을 바라보시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89.3%, 88.4%, 87.1%. 최근 두 시즌 동안 골텐딩 세이브 성공률을 리그 최하위권이거든요. 최하위권이었고요. 22, 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이제 뭐 리그 21이니까 좋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골이 좀 안 나와도 LA 킹스처럼 골이 좀 안 나와도 이 골텐딩, 수비 경기 이런 부분으로 버티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팀들 있잖아요, 왕왕. 근데 필리는 골텐딩까지도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성적이 더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자리가 바뀌었구나. 이게 먼저 나왔을 때 있고 토토렐라 장점 단점이 뒤에 나왔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만들다가 좀 꼬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코프, 페러비 이런 선수들이 올 시즌 스크래치 당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규율을 좀 어기는 느낌의 이제 좀 느슨한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겉멋든 플레이를 하다가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뒤로부터 출장을 못 한다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올해도 이제 페러비랑 미치코프 그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이 젊은 애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토토렐라 기준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선수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 어느 정도 이상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억누르는 이런 느낌도 안 좋아하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스크래치라든가 좀 책임 묻는 느낌으로 스크래치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기용 안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썩 반기는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가적으로 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이제 토토렐라 감독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규율을 강조한다. 요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적 따르잖아요. 성적이 좋잖아요. 만약에 이 감독이 이렇게 좀 고압적으로 행동을 해도 성적이 만약에 좋으면 만약에 성적이 진짜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성적도 안 좋잖아요. 최근 3시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98승 107패 33연장패고요. 승점 229점이었는데 이게 리그 2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최하위권이죠. 그리고 이제 승점 획득률도 48.1%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팀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까지 안 나오니까 이건 뭐 답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다니엘 브리에르 GM이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이 이제 그 결정 감독을 바꿀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해임할 결정의 때라고 생각을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결국은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간의 방향성의 차이가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브리에르 GM이랑 토토렐라 감독도 살짝 이제 방향성이 좀 일치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계속 이제 쌓이니까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이제 토토렐라 감독이 예를 들면 이제 위에 뭐 GM이 이거 해라 뭐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 다 예스라고 하는 예스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방향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요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단 브리에르 GM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키스 존스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랑도 조금씩 이제 이 방향성의 차이들이
좀 느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토토렐라 감독이 지금 사실 나이가 이제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하키 매니지먼트 쪽으로 합류를 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럴 생각은 아직은 없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리에르 GM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토토렐라 감독도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매니지먼트로 들어올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팀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뭐냐 토토렐라 감독이랑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건 상당히 영광이었고 아주 이제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토토렐라 감독이 의견을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허투루 듣고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이제 좋은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치도 많이 두면서 했다라 그러고 이제 또 리더십 같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팀에 이제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부분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방향성의 차이도 생겼고 이제는 이제 이 팀 성적까지도 안 나오게 되니까 결국 이제 지금은 좀 이제 결단을 좀 이제 과감하게 내리면서 예, 새로운 감독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토렐라 감독 향후 거치도 이제 조금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여전히 현역 감독으로서의 의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브리에르 GM의 그 기자회견 요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전히 본인이 어쨌든 현역 감독으로서의 의지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어쨌든 성과자가 워낙 좋은 감독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회가 한번 찾아올 것 같아요. 또 계속 이제 결국 이제 좀 잊혀질 만한 게 아니라 조만간 뭐 새 감독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팀 수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팀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뛰지 않는 그런 느낌에 대한 좀 정신적 쇄신을 노리는 팀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노려볼 만한 카드입니다. 토토렐라라는 카드는. 실제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목적이 저는 크다라고 봤었고 정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뛰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빙판 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열정? 뭐 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팀들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약점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의 카드로서 사실 토토렐라만큼 좋은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 생각에는 뭐 '팀은 찾을 거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당장은 뭐 애널리스트 이런 걸로 많이 나오겠죠. 그죠? 당장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바로 이제 애널리스트로 부를 것 같은데 뭐 TNT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스포츠넷이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ESPN이라든가 뭐 당장 부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감독하기 전에 ESPN에서 그 했었잖아요, 애널리스트.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애널리스트로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뭐 내년 시즌에 이제 감독들 또 이제 좀 바뀌는 팀이 있으면 당장 뭐 기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필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필리 다음 감독 누가 될 것이냐. 결국 이제 필라델피아도 감독을 물론 이제 브래드쇼 체제를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한 9경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9경기 동안 보고 예를 들면 뭐 9경기에서 진짜 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8승 1패 막 이래버리면 내년에도 가봐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기는 그림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그냥 브래드쇼 체제를 그냥 유임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새로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고 새 감독을 찾는다라고 하면 후보군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움직임이 뭐냐면 필립 팬덤에서 릭 토케트 감독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밴쿠버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케트 감독을 선임을 해서 결국 이제 이 다음 감독으로 앉히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올해 밴쿠버에서 사실 입지가 좀 위태롭죠. 토케트 감독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적으로 증명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레이오프도 좀 불투명한 포지션이고 물론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좀 불투명한 포지션인데다가 그리고 올해 밴쿠버 캐너스가 굉장히 성적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성적도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은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팀 내에서 이런 스타 선수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감독선에서도 조금은 이제 손을 내고 그런 그림에서 해결이 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적극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제대로 해결을 못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만약에 올 시즌 플레이오프를 못 가면은 제 생각에는 해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 FA로 나오면은 이제 데려온다라는 거죠, 내년에. 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에서도 토케트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도 했고요. 필라델피아 뭐 레전드 경기 뭐 이런 거 하면은 토케트 감독이 항상 얼굴을 비칩니다. 실제로 이제 11시즌 뛰면서 이제 621경기에서 232골, 276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이제 슈팅 성공률 15.1%. 이러면서 이제 뭐 사실 NHL에서도 이제 필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뛰었고, 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선수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우리 팀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유명한 스타 선수 출신이고, 게다가 어쨌든 이제 뭐 감독으로서의 역량 같은 경우에도 뭐 애리조나에서도 괜찮은 시즌이 있었고, 작년에 밴쿠버도 플레이오프를 보내가지고 이제 좀 돌풍의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 팀에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브리에르 GM은 아직까지 감독 선임에 착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이게 이제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감독 선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바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하는 거 보면 임시 감독으로 선택을 한 걸 보면은 당장 정식 감독을 지금 당장 선임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시면 브리에르 GM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좀 서두른다라고 하면 당장 뭐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서두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사실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올 시즌 좀 입지가 위태로운 감독들이 많죠. 아까 이제 릭 토케트 감독도 그랬지만은 지금 피츠버그 마이크 설리번 감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피츠버그 팬덤에서 설리번 잘라라 이런 이야기 올 시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뭐 두바스 이 GM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뭐 설리번이 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라비올렛 감독에 대한 이런 좀 비판 여론들이 요즘에 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레인저스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냥 이제 딱 플레이오프 못 가면은, 여기도 제 생각에는 밴쿠버랑 마찬가지로 라비올렛 감독 올 시즌 끝나고 바로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슈빌도 마찬가지죠. 브루네트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라보시면은 올해 뭐 내슈빌은 뒤에서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도 좌절이 됐고 이런 시즌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입지가 위태로운 감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감독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걸 기다려도 괜찮고요. 시즌 끝나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해임되고 요런 거를 기다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FA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은 옵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조엘 캠빌 감독도 있고 뭐 알랭 비노 그리고 데릴 서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굉장히 NHL에서 검증이 된 감독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칼 같은 이제 이런 분도 있는데 이 누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을 이제 좀 밀어보는 부분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네, 쾨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시카고 때 그런 이제 좀 그 성폭행 사건을 이제 좀 덮는 가담자 역할이 되게 되면서 좀 이제 NHL에서 조금 그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올 수는 있게 됐다라고 제가 듣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쾨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 자체는 완전히 확실한 감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쾨빌 같은 옵션도 그 고려는 할 것 같아요. 알랭 비노랑 데릴 서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저는 이 쾨빌보다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거든요. 알랭 비노는 최근 몇 시즌 동안에 그렇게 좋았던 적이 그렇게 없었고, 그리고 데릴 서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토렐라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을 안 치면은.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좀 베테랑급 감독권에서는 조엘 캠벨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깝깝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선정을 안 할 수 있는데, 데이비드 칼 같은 느낌은 제가 이제 이분은 FA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아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버 대학교 감독인데 NCAA 챔피언십도 이제 뭐 지난해 우승을 했었고 22년, 24년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NCAA 정규 시즌, 물론 이제 NCAA 정규 시즌은 뭐 디비전 뭐 이런 부분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요것도 이제 4번 우승을 했고,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언더 20 미국 대표팀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올해 2연패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감독이었는데, 왜 제가 이 감독을 끌고 왔냐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도
필라델피아가 NCAA 출신 감독을 선임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데이비드 헥스톨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노스다코타 팀 감독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딱 그 뭐냐 그 필리 요 전 시즌 그러니까 1516 시즌이나 그때 이제 데이비드 헥스톨 감독이 NCAA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데이비드 헥스톨을 이제 이렇게 그 뭐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1415 시즌 그러니까 이제 그 NHL 들어오기 전 시즌에서 NCAA 올해 감독 그리고 이제 NCAA 정규 시즌 우승 이런 부분까지 업적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전적이 10년 전에 이런 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결정 그리고 이제 NCAA에서 이제 정말 좋은 성적을 보냈던 감독이 NHL로 넘어오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죠 보면 그죠? 데이비드 킨 감독도 이제 NCAA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었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고려 대상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나 젊은 팀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플라이스가 굉장히 젊은 팀이 됐어요. 당연히 굉장히 젊은 팀이죠. 그래서 지금 NHL 팀 평균 나이를 살펴보시면은 리그에서 네 번째로 어린 팀이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거든요. 26.45세입니다. 로스터가. 위에 이제 세나제이랑 이제 몬트리올 26.03세, 26.04세. 참고로 1위는 버펄로였어요. 1위는 버펄로였는데 버펄로가 제일 어린 팀이에요, 리그에서. 그런데 어쨌든 필리가 올 시즌 26.45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서 좋은 선수들도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좀 이 젊은 팀을 잘 이끌었던 대학 무대라든가, 그러니까 언더 20, 그죠? 이제 요런 느낌에서 성공적인 이 역량을 보여줬던 감독을 데려올 필요성을 더 느끼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젊은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젊은 선수들에 대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이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잘 돼 있잖아요. 더 자주 마주치고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올드스쿨 감독의 문제점이라고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려서 토토렐라 감독의 문제점이라는 물론 이제 그게 비단 토토렐라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올드스쿨 감독들이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그 뉴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런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실 좀 충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뭐 토트를 아까 이제 그 벤치에 앉히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그의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누구냐 마이크 백콕 같은 감독 같은 경우에도 막 사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백콕 감독, 콜럼버스 부임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 나왔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또 이제 뉴스쿨 감독들은 사실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팀도 젊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확실하고, 필라델피아가 예전에, 그것도 예전도 이제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또 NCAA 출신 감독을 선임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기반이 돼가지고 전 데이비드 칼 감독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필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새 시대를 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미치코프를 시작으로 뭔가 새 시대를 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가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 뭐 그리고 이제 뭐 러첸코라든가 뭐 드라이스델 이런 선수들 굉장히 어린 편이고 캠 요크라든가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정말 젊은 피로 승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런 젊은 감독을 과감하게 선임을 해가지고 팀을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장 다니엘 브레루 GM도 굉장히 어린 GM이고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봐도 어쨌든 필리가 내년 시즌에 정식 감독 물론 정식 감독 선임 안 할 수도 있으면 그냥 이제 쇼 체제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 짓고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